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최종술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또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행정학 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이 경찰행정학에 대한 전공 특강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은 이제 그 대학이 어떤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대학에서는 단과대학도 있고 학부도 있고 학과도 있고 전공도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대학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경찰행정학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 어떤 학문의 영역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가, 이게 두 번째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행정학 전공을 졸업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경찰관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경찰관이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체계와 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대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첫째는 학문을 탐구하는 아카데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나 과학이나 예술의 지도적이고 근위 있는 전문가 단체를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대학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라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공자가 쓴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을 저는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논어의 첫 구절에 보면은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력 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의미를 보면은 학자는 배운다는 말이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을, 그죠,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붕이 자원방내면,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배워서 많은 지식이 쌓였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그것을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죠?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지식이 많이 쌓이고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 것이 바로 군자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논어에서는 가장 그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로 그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유형을 소인, 그죠? 소인, 그 다음에 대인, 그 다음에 군자, 이렇게 이제 세 유형의 인간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논어의 표현에 의하면 소인은 거력이 작다는 거지, 거력이. 이 거력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능력도 될 수 있고 지식을 담을 그런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인은 그 거력이 지식을 담을 거력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거력이 적은데 많은 걸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 군자는 거력이 크죠. 소인보다는 거력이 크고, 대인은, 그죠, 대인은 그 소인보다는 거력이 크고, 군자는 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포용력이라든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대학은 이게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화 이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대학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대학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곳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가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대학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의 소질을 개발해 나가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학교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칼리지라고 하는 단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와 학과, 그죠? 학부와 학과 레벨로 보면 같은 레벨이지만은 학부가 약간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이제 단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학부 밑에 전공이 있습니다. 각 전공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행정학 전공에서는 또는 경찰행정학 전공 내지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배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찰학 분야, 두째는 범죄학 또는 형사학 분야, 셋째는 경찰 법률학 분야. 요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경찰학 영역에는 경찰 행정론과 경찰 실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론은 주로 이제 이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경찰윤리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실무론은 경찰 운영론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 경찰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찰 수사, 경찰 교통, 경찰 정보, 외사, 생활안전론, 경찰 보안론 등등의 그런 실무 분야 이 두 가지로 크게 영역이 경찰학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범죄학 영역인데 이 범죄학 영역은 범죄 원인론, 그다음 범죄 심리학. 그래서 이 범죄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과 대책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 법률학 또는 경찰 법학의 영역인데 이것은 경찰의 기본법은 경찰법이 있습니다. 1992년에 제정된 경찰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다음에 각종 경찰 행정 법령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총포, 도금, 하양류 소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등등 이런 행정 법령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 행정학 전공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 경찰 행정학 전공의 사회 진출 분야입니다. 자, 경찰 행정학과나 경찰 행정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사회의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해양경찰, 검찰, 교정, 소방, 경호, 경비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법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형사, 사법 분야라는 게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범죄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이전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이전의 영역은 범죄 예방 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보존을 하고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가 범죄 수사의 단계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요 영역은 경찰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경찰이 하는 영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체포하게 되면은, 신문조서라든가 그 서류를, 결정을 해서,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서 범인과 함께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죠. 자,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검찰의 공소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것을 기소를 결정을 해서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하면은, 그죠? 자,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하게 되죠.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해서 이제 형을 선고하게 되면은 그 범죄자는 교정기관인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고 그 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를 형사사법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 경찰 분야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이나 교정이나 그 외의 경호 경비나 소방 분야로까지 다양한 형사 분야로, 형사사법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찰 공무원 분야는 우리가 경찰 행정학과 중요한 진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 공무원의 모집 인원이 다른 공무원 분야와 비교를 하면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찰 공무원의 한 해 모집 인원을 보면은 약 한 2,000명, 많을 때는 3,000명까지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유사한 교정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 150에서 20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 분야가 월등히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경쟁률도 좀 낮고,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이 모집 인원을 고려해서 대부분 다 이제 경찰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경찰행정학과는 주로 경찰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그 외에 이런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로 진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경찰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채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경찰 공무원 채용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이 계급별로 채용을 하죠. 계급별로. 그래서 계급별로 채용을 하는데, 하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채용 제도. 이건 우리가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도 하고 제한 경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채와 특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급별로 경찰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급별로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계급별 입직 경로를 보면은, 자, 순경은 공채와 특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순경 공채, 순경 특채가 다 있죠.
그 다음에 경장과 경사의 경우에는 특채만 주로 있습니다. 또는 제한 경쟁만 있고 경력 경쟁 제도만 경장과 경사의 경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부급이 초급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위의 경우에는 공채가 있죠, 그죠? 공채가 있습니다. 공채는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습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채용 제도를 통해서 경위로 입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은 경위로 입직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감의 경우에는, 그죠? 특채만 있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 제도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특채를 경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채용 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정 이상은 공채나 특채 제도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정 같은 경우에 고시 합격자가 경정으로 특채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승진을 통해서 그 계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급별 입직 경로는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관까지 있고 각 계급별로 공채와 특채 제도가 각각 있는데 공채가 없는 경우도 있고 특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용 제도가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경찰관 실제로 경찰관 채용에 있어서 시험의 절차를 한번 보면은 총 이제 4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4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필기 시험이고 2차는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적성 검사. 그다음에 3차는 이제 응시 자격 등 심사. 이거는 이제 서류 심사라고 볼 수가 있죠. 서류 심사. 4차는 면접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격 결정 비율을 보면은 그죠? 1차 시험 필기 시험이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인 체력 검사, 체력 검사가 그죠? 25% 반영이 되고 나머지 신체 검사나 적성 검사는 패스 페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로 반영이 안 됩니다. 체력 검사만 25% 이제 반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3차 시험에는 응시 자격 등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원조회나 신용조회를 등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력들을 체크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3차 시험이고, 자, 4차 시험은 25% 반영이 됩니다. 면접 시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면접 시험은 20%가 반영이 되고 5%는 이제 가산점이 돼서 2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필기 시험이 50%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체력 검사와 면접 시험이 각각 25% 이렇게 해서 100% 반영이 되어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 이제 다섯 단계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이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체 검사에서는 특히 이제 건강한 신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력이라든가 약도 색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시험에서는 강인한 체력을 검사를 해서 특히 경찰관은 이 체력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을 배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 적성 검사는 건전한 정신이 함량이 되어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는 전문 지식과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먼저 이제 필기 시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필기 시험은 1차 시험으로서 경찰 활동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면은 시험 과목을 한번 보죠. 자, 일반 공채 남녀 101 경비단 2019년의 그런 이제 그 시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필수로서 한국사, 영어가 있고 선택으로서 행법, 행사동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3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시험 과목은 지금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현재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기시험은 과목별 과락이 있어가지고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득점자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락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입니다. 자, 이 신체 검사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그 체격이라든가 시력 같은 경우에 좌우 각각 0.8 이상이죠. 그래서 교정 시력을 포함하니까 안경을 쓰고 0.8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1 경비단이라든가 기타 경찰 특공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경을 벗은 나은 시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력이 이 신체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신인데, 여기도 있는 것처럼 약도 색신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 말이죠. 약도 색신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는 본인이 이 약도 색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해서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신체 검사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력, 혈압, 그 다음에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체 검사는 점수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검사를 하게 되죠. 그죠? 체력 검사. 체력 검사 시험 종목은 이 5개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발굽혀기, 좌우 악력, 100m 및 1000m죠. 그래서 이제 한 과목당 1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점수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을 하거나 총점이 19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1점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19점 이하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 성격 검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인재상 경찰 윤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따로 문항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적성 검사를 위한 따로 문항지를 만들어서 450문항에 130분 동안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적성 검사의 결과는 패스페일로만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것은 면접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격 검사에서 대인 깊이 척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면접위원들이 그 결과를 보고 고려를 하겠죠, 그죠? 면접 점수를 고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패스페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에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3차 시험에는 이제 응시 자격 등 심사입니다. 이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서 자격 요건 등 적격성을 심사를 하는데, 이 제출 서류는 총 10가지를 제출하게 되죠, 그죠? 해당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 진술서를 통해서 신원 조회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그 범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 범죄 경력이나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면접위원들에게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 면접 과정에서 이제 면접위원들이 상당히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여기 보면 이제 신원 확인 조회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는 개인 신용 정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용조회죠. 그래서 그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가, 그죠?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것들을 자기 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다 합니다. 다 확인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불합격자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하죠. 특히 신원조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찰 공무원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에
불합격 개별 통지를 하게 되죠. 그 외에 이제 경미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상당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면접위원들이 결국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이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16조, 46조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특히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이건 결격 사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약한 이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런 자료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앞에 신원조회나 신용조회라든가 이런 자료, 조사한 결과를 면접위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면접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그죠? 면접에서 과락을 주게 되면 결국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면접에서도 이제 과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치명적인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물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는 불합격입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낮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합격 처분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면접위원들이 재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불합격 과락을 주어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경찰 공무원이 특히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미하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다 걸러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케이스 바이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면접위원들이 인정을 하면 합격이 될 수 있지만은 또 면접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정상 참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순경 공채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에서 4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 채용은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경이나 경강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상에서 40세 이하로 이렇게 이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 계급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병력의 경우에는 남자는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일 채용 시점에 이 전역 예정자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병력을 필한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 경찰 공무원 채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험은 면접 시험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 면접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그래서 가락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면접위원의 가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불합격 처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가반수가 2점 이하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신원조회 결과 또는 신용조회 결과에서 결과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시 자격은 경찰 공무원법상에 정해진 응시 자격을 위반하면은 무조건 불합격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경미하거나 그보다 낮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면접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처럼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특히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법법 사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면접의 단계는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에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을 어떻게 하는지, 경찰 공무원 면접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특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 면접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집단 면접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면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론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과 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명 정도 같이 들어가서 면접을 같이 하는 집단 면접. 그리고 개별 면접은 1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점 만점으로 해서 20점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5점인데, 각종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처리 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게 돼서 5점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25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필기시험에서 50%, 체력검사 50%, 면접시험 50% 중에 자격증 5% 포함해서 25%가 되는 거죠. 체력 25, 면접 25 해서. 그래서 이 비율로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끝으로 이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찰행정학과하고 경찰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또는 경찰행정학 전공하고 경찰학 전공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좀 헷갈리겠죠, 그죠? 경찰행정학과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경찰학과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야기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찰학과 또는 경찰행정학과는 같은 학과, 같은 전공입니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같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그죠? 학문적으로 이 경찰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학의 한 영역이죠.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큰 범위고, 그 속에 학문적으로 경찰행정학 또는 경찰행정론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 대학별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학과와 경찰행정학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범위인 경찰학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경찰행정학과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경찰학과라고 하는 대학도 있느냐? 자,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1965년에 동국대학에서, 그죠? 경찰행정학과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결국은 이 처음 사용한 경찰행정학과라는 이 용어가 타 대학에서도 다 그 용어를 다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학문적으로 따지면 경찰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찰학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찰학하고 경찰행정학의 그 학문적 범위가 어떻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행정학은 경찰학과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포함됩니다. 자, 그럼 경찰학의 영역은 폴리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영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7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경찰 철학, 경찰 윤리, 윤리학, 경찰사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론 또는 경찰 행정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찰 법학, 그죠? 그 다음에 경찰 제도론, 경찰 실무론, 이렇게 경찰학의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 경찰 행정론 내지 경찰 행정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경찰 행정론 내지 학의 영역에는 어떤 게 있느냐? 경찰 정책론,
경찰 인사행정 또는 관리론, 경찰 조직관리, 예산 재무관리, 장비관리 등등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행정론 내지 경찰 행정학은 경찰학의 한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경찰학을 가리키는 학과는 경찰학과라고 해야 되겠죠. 경찰학 전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국대학에서 1965년부터 경찰행정학과라는 용어를 쭉 써왔기 때문에 95년 이후에 각 대학에서 이 학과를 설치할 때 대부분 다 똑같은 용어를 경찰행정학과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 경찰행정학과 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학과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경찰학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알려진,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브랜드 네임이, 그죠? 브랜드 네임이 경찰행정학과라고 하는 이 브랜드 네임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또 일반인들이 훨씬 그것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경찰행정학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과는 같은 학과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과다, 그렇게 다만 각 대학별로 다르게 쓰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